추석이 지나고 나서 좀 달라질 만한 어떤 뭐 변수 같은 게 좀 있을지. 네. 큰 틀에서 보자면 좀 변수를 좀 한번 선 짚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 많은 전문가 분들이나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자꾸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금리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예, 지금 한 번 올렸죠. 예. 0.75가 됐고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아마 내년 2월 달, 3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요. 또 그 위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라고 예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0.25씩 올리잖아요. 네, 그럼 두 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면은 지금 0.75니까 0.5를 더하게 되면 1.25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1.25가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금융권 투자자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채권, 예. 채권은 0.5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예. 거기는 아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채권이 민감하게 되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한번 바꿔놓고 보자고요. 예.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시는데 기준금리가 0.5% 올랐습니다. 그럼 뭐 가산금리 붙여갖고 한 1% 미만 정도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아마 2%대, 3%대 대출자 내시던 분들이 예. 한 3%, 4%가 될 거예요. 2, 3%대가 3, 4% 5%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산금리 붙여도. 네. 집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예. 인상은요, 아파트 특히 실거주자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저도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이니까 2005년도에 한번 받았었고 2008년도에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금리 신경 안 쓰고 받았었어요. 2005년도에 받았던 것들은 그 3점 몇 프로 정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3% 중반 정도. 예, 한 중후반이었던 것 같고 네. 2008년도에 받았을 때 제가 8.5% 받았어요. 2008년도에요. 예. 예. 심지어는 1금융권인데. 근데 그땐 제가 급해가지고 예. 안 알아보고 그냥 빨리 되는 것들 그냥 달라고 예. 했거든요. 많이, 예. 그러니까 많이 받으니까 대출이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또 집 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내 집만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0.5% 올라가는 것들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계속 정부에서는 금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영끌에서 집 사지 말아라, 무리한 대출 말아라 그렇죠. 하는데 계속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대출로만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뭐 다른 금융상품이든 그리고 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민감할 수 있죠. 수익형 부동산.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가장 투자하시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생숙, 예. 하고 이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생숙은 이제 물건이 많지 않으니까 네. 지식산업센터 갖고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원래 5% 이상이었어요 수익률이. 그때는 네. 뭐 은행이자 까고도 한 1, 2% 남으, 2, 3% 남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지식산업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예. 성 오피스가 거기 있어서 저도 살려고 알아봤었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지난 몇 달 전에 했을 때 3%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3% 수익률. 그러면 대출 나오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예. 근데 어저께 알아봤거든요. 예. 1%가 나와요. 수익률이요? 예, 왜냐면 지상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매물은 없는데 투자자들이 막 또 다른 것 살 수가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예.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의 디지털센터. 수익률이 1%인데 그러면은 이걸 대출 받아서 살 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출 부담이 더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1%가 돼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제 계속 네, 가격 시세 차익을 볼 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인데 이게 시세만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게 지산을 최근에 공급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못 채울 것 같거든요. 그 안에 들어갈 기업체들을. 그래요. 예. 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는데 최근에 예. 올라간 물량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영끌했다. 정말 지산은 대출이 많이 나와갖고 80% 90% 대출받고 했다. 예. 그런 분들한테는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파트를 내 집 마련으로 들어간다? 한 채 사둔다? 예. 이런 분들은 0.5% 올라갔다라고 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이런 또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부동산 쪽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일 텐데 이게 시세 차익용이 아니라 수익을 봐야 되는 월세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예. 대출 끼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제 아파트 실거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나 변수가 이제 저는 이제 대출 규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금리는 문제가 안 되고 대출을 규제하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당장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NH, 농협 같은 경우는 대출을 완전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네. 우리은행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두 개 은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대출을 해줘요. 아마 이자가 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집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의 대안이 좀 낮아졌고 네. 아마 이자가 좀 높을 수 있다니까 그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산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불편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집을 알아보려다가 그냥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알아보지도 않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지침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 대출이 가능한 은행들이 있다는 것들은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대출 규제 때문에 이게 뭐 대출 절대 양이 줄어든 건 아닌데 예. 불편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이 되는 것들은 사실인데 사실이다. 예. 근데 이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분 중에서 예. 그러니까 보통 착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음. 정부 말 믿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지금 4년 동안 집 살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갖고 예. 일단은 대출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은행 가셔서 한번 KB 가시고 직접 하나 가시고 확인을 좀 한번, 하시고 예. 금리까지 보시고 그 정도 금리 그 정도 대출 양이면은 집을 사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집을 하시는 것들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투자자들은 대출 안 나와요. 투자자들한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상관없다. 예, 자, 예. 대출 규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부분들도 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이자만 계속 납부해야 되니까. 보통 아까 지산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사갖고 바로 전매할 수 있거든요. 예. 분양가가 그렇죠.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규제가 없죠. 예, 예.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그냥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고 사가지고 바로 그냥 전매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투자가 이제 안 되죠. 음.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네. 그리고 또 지금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지산을 만약에 전매 기간을 지금 1년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라고 좀 법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1년 동안 이거 무조건 이자를 내고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런 부분들 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결국은 이게 내 집 마련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대출 규제도 네. 알아보시게 되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들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확하게 예. 상품별로 대출이 나오는지 전매 기간이 있는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하고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건 비주택 수익형 부동산. 예, 그것들은 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일 텐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계속 있을 것 예. 같잖아요. 예. 지난 8월 31일 날 1차 사전 청약을 했고 3번 더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제 연속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할 텐데 1차 결과를 보니까 경쟁률이 대단했어요. 네. 일단 두 자리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평균으로도 세 자리가 나온 데도 있고. 근데 이제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기니까? 그렇죠. 양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1차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분도 있긴 한데 예. 1차 나온 입지보다 뒤에 나올 게 더 좋거든요. 1차 하남 교산이 안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천 계양이 선호도 투표에서는 꼴찌를 했는데 예. 인천 계양이 먼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인천 계양이 그 정도 인기라고 하면은 하남 교산이나 고양 창릉이나 이쪽들 같은 경우는 더 인기가 많을 수 있거든요. 네. 아마 이것들은 일부 수요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음.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서울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서울 네.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서울 언저리에 살고 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서울의 싼 지역 갈까 경기도 갈까 고민하다가 3기 신도시가 청약이 당첨되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죠. 그렇죠. 10년 동안 아마 갖고 있을 예,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은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로 보는데 과연 3만 세대 사전 청약을 하는데 용지를 다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기사들을 몇 번 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정상대로 올해 3만 2천 세대가 분양이 될 것인지 일단 그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봐야 같습니다. 될 상황이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 안 하신 것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지금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레임 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정책이 적극적으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보다는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정책들을 공약한 것들을 또 오히려 사람들이 더 경청하고 오히려 영향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좀 반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당 후보, 야당 후보에 나오는 정책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나한테 연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예. 정부도 좀 따라하지 않을까 남은 기간 동안에. 예. 왜냐면은 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유정의미를 걷기 위해서는 예.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기조랑 다르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한몫 하겠다. 뭐 이런 또 예. 핑계거리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예. 라고 하는 것들. 지금 대선 공약들 보면은 뭐 좀 완전히 다른 것들 말고 공통적인 것들 보면 일단 공급 얘기는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공급들 아마 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한번 일단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